걷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 예술가, 과학자들에게 사색과 영감, 그리고 건강을 선물한 최고의 명상법이었습니다. 걷기를 통해 영감을 얻고 건강을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걸으셨나요? 단순한 이동수단처럼 보이는 걷기가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과 예술가, 과학자들의 가장 소중한 의식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시대를 넘어 걷기로 세상을 바꾼 인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기록상 인류 최초의 걷는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아테네 리케이온 학당에 나무 그늘진 산책로 페리파토스를 걸으며 제자들에게 강의했습니다. 움직이면서 배우고 걸으면서 토론하는 이 독특한 방식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사람들은 그의 학파를 아예 걷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소요학파라고 불렀습니다. 2500년 전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은 앉아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조선 같은 동양에도 걷기로 사색을 완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거장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18년간의 강진 유배 시절 매일 이른 아침 주변 산과 들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백성의 삶을 살폈고 걸으면서 목민심서의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그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책상에서 글을 쓰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생각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유배라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이 그를 현실과 연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18세기 유럽 계몽주의의 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걷기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 한 권을 남겼습니다. 바로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입니다. 루소는 이렇게 썼습니다. 걸을 때만 진정한 명상이 가능하다. 몸이 움직여야 비로소 정신도 움직인다. 그는 파리 근교의 숲길을 혼자 수킬로미터씩 걸으며 사회계약론의 핵심 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그에게 걷기는 사회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걸을 때만 명상을 할 수 있다. 몸이 움직여야 정신이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 역사상 가장 규칙적으로 걸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독일 퀘니히스베르크의 철학자였던 그는 매일 오후 3시 30분에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 시간이 어찌나 정확했던지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며 시계를 고쳐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생 퀘니히스베르크를 떠난 적 없이 그 좁은 동네 산책로를 수천 번 걸으며 순수히 성비판을 완성한 사람. 위대한 사색의 광대한 여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입니다. 음악의 거장 베토벤은 매일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어김없이 빈 근교의 숲길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오선지와 연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숲을 걷다가 문득 악상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음표를 적었습니다. 때로는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걸으면서 악보를 그렸습니다. 청력을 완전히 잃은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었지만 발로 땅을 밟는 진동이 그에게 박자를 가르쳐 주었던 걸까요? 제9번 교향곡 합창은 그 침묵의 산책에서 피어난 소리였습니다. 실존주의의 아버지 키르케고르는 코펜하겐의 거리를 오래 걷기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걸으면서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이란 하나도 없다. 그는 우울과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코펜하겐 골목골목을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어떤 낯선 사람과도 말을 나누었고 그 대화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걷기는 그에게 철학의 방법론인 동시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영국 켄트주 다운하우스. 찰스 다윈은 이 집 정원에 특별한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샌드워크, 생각의 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길을 정해진 횟수만큼 돌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입구에 돌멩이를 쌓아두고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씩 치웠습니다. 돌멩이가 다 없어지면 그 문제를 충분히 생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쌓인 생각들이 모여 1859년 종의 기원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걷기에 관해서라면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을 때 런던 시내를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하루에 12마일, 약 20km를 넘기는 날도 많았습니다. 새벽 빈민가의 좁은 골목, 템스 강변의 어두운 안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 그 모든 것이 올리버 트위스트가 되고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밤거리는 그의 소설 속 배경이자 그의 상상력을 기른 도서관이었습니다. 걷기에 대해 가장 선명한 말을 남긴 철학자를 꼽는다면 단연 니체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는 알프스의 질스 마리아 마을을 사랑했습니다. 해발 1800m의 산길을 매일 서너 시간씩 걸으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사상들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서는 결코 위대한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몸이 리듬을 타야 정신도 리듬을 탄다고, 근육이 움직여야 비로소 사유도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알프스의 바람 속에서 걸음마다 빚어진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재직하던 시절 매일 오후 연구실에서 집까지 2km가량을 걸어서 귀가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걷는 동안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입술은 가끔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요. 그 걸음들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수정하고 광전 효과의 증명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만들어진 수준의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걷기는 그 수준을 바꿔주는 도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워킹 미팅, 즉 걸으면서 하는 회의로 유명했습니다. 애플 쿠퍼티노 캠퍼스 주변 블록을 걸으며 핵심 결정을 내렸고 중요한 협상 상대를 만날 때도 카페 대신 산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하는 회의에서는 사람들이 방어적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함께 걸으면 시선이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고 그러면 대화가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 워킹 미팅 문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유학파가 현대의 IT 기업 캠퍼스에서 부활한 셈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걷기는 뇌의 해마 영역을 자극해 창의력과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스티브 잡스까지 수천 년에 걸쳐 위대한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아낸 것을 현대 과학이 뒤늦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지금 바로 나가서 걸어보세요. 해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걷다 보면 생각이 스스로 흘러갈 것입니다. 걷기는 당신에게도 위대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우유TV 그는 어떻게 동서고금 인물들의 선택에서 왜 어떻게를 찾아봅니다.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좋아요. 응원 기다립니다.